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장초 소폭 흔들렸지만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나 그리고 내용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늘 양호했던 시장으로 생각이 되네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그간 주도주로 군림하고 있는 언택트 관련 대장주들의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났고,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할 거 없이 전부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전체 종목 중 8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던 시장이라 굉장히 양호했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미 증시를 보면 전주죠. 홍콩, 중국의 양회에서 홍콩 인거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홍콩에서 추가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지는 등 좀 일련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국내 지수가 시간 외에 웬만한 종목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재개 이슈 그리고 파우치 소장의 지금은 경제 재개를 할 때다, 또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는 발언 등이 나오면서 미 증시는 창초 하락분을 회복하고 상승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미 증시도 현재 나스닥은 신고가 구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부단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도 시장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은 강력한 상승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이런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일단은 상승 구간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떨어질 때는 공포에 못 사고,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해볼 만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들 들고 계신다면 지속 홀딩을 하다가 이번 주 후반 정도 돼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현금 확보를 일부 할 계획으로 지금 주간 단위의 계획은 일단 세워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장 초반 당연히 미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폭을 우리나라 증시도 일부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항생 선물 지수가 조금 1% 가까운 급락을 보일 때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의 4월 대지 수입 물량 증가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과 항생, 중국 지수 등 전반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즉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콩 증시의 급락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국내에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해 이 외인들,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무차별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비메모리향, 파운드리,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결제, 거의 무차별적인 외인의 코스닥 매수세가 코스닥 지수를 추가 견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서 대응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중국 양회 기대감은 사실상 없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온 내용이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 주 28일까지 전인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 또한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여전히 피메몰이나 2차 전지, 그다음 국내 정책 수혜주 관련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자향 비메모리 투자 관련 종목들, 뭐 파운드리, 뭐 펠리츠, 그 다음에 이제 등등 관련 종목군들이 지속 우상향 하는 모습,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결제, 보안 등 굉장히 좀 이런 쪽 섹터가 좋았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삼전을 가두리로 가다놓은 상태에서 언택트 대장주 위주의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장중에 선물로 지속 단타를 치더라. 장 마감까지 한 2천억 정도 매수해서 이제 3시 30분 장 끝나니까 이제 4시까지 선물을 하죠. 또 2천억 던져버리고 참 이게 외국인들이 선물로 단타를 많이 쳐요. 지금 현재 구간은 현물이 비싸죠. 선물이 싸고 지수가 선물이 낮는데 현물은 막 지속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에 키를 맞추기 위해서 공매도를 쓰는 건데 금지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는 선물로 해지를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8일 정부보안 컨퍼런스를 앞두고 여기에 더불어 공인증서 폐지 속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며 뭐 관련 보안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이제 C큐브라는 종목이 생체 수기 서명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보안 관련주 매매를 회원님들이 물어보셔서 보안주는 너무 올랐다. 네, 키오스크를 가자 해가지고 한네트를 좀 봤고요. 오늘 일단 한네트가 시간에 조금 올라 있네요. 내일은 한 키오스크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29일 아스코 일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참가하는 뭐 참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참가라기보다 매드팩토 유한양의 HLB 뭐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기에 뭐 젠백스도 제넥신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수급 보면서 마무리를 좀 보죠. 오늘 시장 종합을 놓고 볼게요. 시장 종합을 놓고 좀 보면 오늘도 굉장히 좀 강했죠.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고요. 항생이 장 초반에 한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면서 국내 증시를 좀 끌고 내려왔었죠. 여기 보면 끌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제 플러스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니케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일본도 경제 재개 이슈가 있으면서 니케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개장 이후에, 그러니까 폐장 이후에 이때는 0.5%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내일 장도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국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맞지가 않죠. 환율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신용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하나의 리스크적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랐어요. 특히 이 프로그램 매수는 오늘 시장의 주류가 누구냐, 딱 보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시장 프로그램으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외인 매수 주도주를 오늘 공략을 하셨으면 시장에서 잘된 매매를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이쪽 언택트 쪽만 좀 강하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수급주를 본다, 뭐 매매를 했다 하면 전부 다 이 코스닥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했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는 완전히 가두리예요. 오늘 사실 개파락 떨어지면 삼성전자 매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개파락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겼고요. 이 언저리에 바닥 가지고 갈 거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 언젠가에도 올라가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의 바닥도 멀지 않았다, 아니 바닥은 이미 나왔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카카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습니다. 8위까지 올랐고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주도의 매수세가 굉장히 가득하죠. 3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릴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엄청난 퍼 기준으로 보면 참 어마어마하죠. 업종포도 높고요. 지금 58배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 다 합친 거에 58배까지니까. 네. 근데 이걸로 사실 주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죠. 바닥권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신규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21선까지 밀린다든지 하면 그때 봐야 되고, 그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보유자는 지속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뿐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신규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언급드리는 삼성 SDS가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은 뚫었다라고 보여줘요. 120불선 관문을 뚫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얘도 굉장히 좀 레벨업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안에 삼성 SDS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이 플랫폼은 아니지만 네, 디지털 뉴딜에 적합한 네, 종목 대장주기 때문에 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 SDS는 지속적으로 네, 저가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일 두산 퓨어셀하고 두산 솔루스 네, 좋다 언급을 드렸고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목표가를 이거는 한 4만원까지 지금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42,000원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예정대로 8,500억이든 7,000억이든 이슈가 나오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7,500억만 잡아도 60% 잡고도 1조 5천억은 봐야 되는데, 아직은 추가 상승 구간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BM 네페스. 에코프로 BM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제 이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죠. 이만큼의 상승 대칭 수율로 보면 이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를 넘어간다, 그리고 제가 말해서 이 위를 넘고 더 간다. 사실 그거는 진짜로 오랫동안 참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고 버티면서 가야 될 길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나오면 이제 매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PNT도 같은 관점에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고작 2,600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뚫고 갈 가능성이 높죠. PNT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 300억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같습니다. 눌려주기를 바라는데 절대 안 눌려주네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고, 신규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장입니다. 왜냐? 달리는 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페스 지속 보유 관점, 테스도 지속 보유 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갈게요. DB 하이텍. 오늘은 DB 하이텍을 장 초반부터 좀 봤고요. 네. 장 초반부터 봤는데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체결이 안 돼 버렸어요. 걸어놨는데 여기서 체결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추가 매수를 좀 했고요. 굉장히 좀 비싼 구간에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9%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비쌀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습니다. 뭐 기준에 따라서는요. 이때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하고 조금 이거는 넘겼습니다. 내일장까지 아마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랜만에 대량 손바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모습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수급 매매이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오면 또 나와야 되고 또 수급 매매는 또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세경 하이테크 눌리면 매수해서 6월달 정도의 폴더올프는 있기 때문에 이쪽은 스윙으로 계속 봐야죠. 그리고 뭐 테크잉, 테크잉은 기관하고 외인의 양매도인데 이거는 내일장 한번 내일장의 5일선과 2겹을 좁히는 구간에서 또 끄집어 올리는지 레벨업을 시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행은 이때부터 이제 매수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 기다리고 있고요. 테스나는 잘 가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얘도 신고가 임박이기 때문에 내일장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선은 일단은 좀 빼고요. 너무 높아서. 테스나까지 너무 많은데 이쪽에. 자, 그리고 HLB도 잘 들고 가보세요. 잘 들고 가보시고. 카페24는 좀 너무 싼 가격에 오늘 팔아버려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 구간에다가 매수는 걸어놨는데 이제 장 초반에는 다른 종목들 대응하느라고 뭐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보지를 못하고 그냥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팔고 잔여 물량은 이제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는 위에 거는 비중이 얼마 없어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매매가 조금 깔끔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좀 잘 가죠. 나중에 눌리면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질이 바뀌고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 영역에서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엔텍은 전일 종배를 했는데 시장의 이 흐름이 그렇게 깔끔하지를 않았어요. 깔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중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뭐 이거 시초가 30% 그러니까 어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위에서 못 팔고 여기서 좀 팔았습니다. 여기서 쏟아지는 물량이 좀 많아서 본전 위에다가 좀 매도를 쳤는데요. 반대로 이제 인선 ENT는 흐름이 괜찮아요. 이게 27일날 폐기물법 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 섹터는 죽은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엔텍은 좀 짜증나서 이게 너무나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도 같이 나온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원래 7곳 참여한다고 했는데 3곳 참여네요. 뭐 이런 부분이 이 종목에 조금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입혔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데미지를 입혔구나. 원래 7곳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격이네요. 가격을 누가 어떻게 얼마에 나오는지, 그게 이제 입찰 가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매각 입찰가가 뭐 7천억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또 장중에 급등 가능성은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드림 CIS,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참 이런 종목들, 시간에 공시가 나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가가 형성이 된 거를 시가 베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가 베팅을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일단 시가가 형성이 되고, 예를 들면은 1분봉을 본다든지 시가 이후에 다지기를 하고 시가를 회복해 주면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시가를 회복해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지기를라도 좀 나와야죠. 근데 이 종목 다지기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거는 매수 자체가 굉장히 좀 않는다. 근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을, 뭐 저 같은 경우는 3분봉 이 구간이죠. 3분봉에서 21선을 회복하면, 그러니까 20분 선을 회복하면 들어간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늘 위메이드를 그렇게 들어갔으니까요. 예, 20분 선을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고, 여기서 눌렸을 때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이탈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본정가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매매 기준을 어떻게 보면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뭐 갭을 너무 많이 높게 뜨고 떨어져 팔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받아버린다면 또 굉장히 또 단기간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죠. 오늘도 이제 오전에 뭐 드림은 주말 방송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은, 드림 같은 경우는 종가상 양봉을 만들면 한 번 더 갑니다. 네, 내일장은 이제 매도를 잘 해야 되겠죠. 물량 소화를 해주는 구간이고, 얘가 이제 상장가가, 그러니까 공모가가 낮기 때문에 뻥튀기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돼서 내일장은 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이 패키징 회사입니다. 패키징, 보통 패키징이 이제 SFA도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그렇죠. 패키징이 이제 후발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나중엔 다 신고가 영역으로 보낼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패키징도 눌리면 바닥 구간에서 잘 모아서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은 최근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네, 일봉상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종가 베팅이 됐습니다. 종가 베팅이 됐고요. 내일장 이거를 돌파해서 올리게 되면 강한 시세도 나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고, 얘는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날은 시가를 띄워놓고 외국인 수급이 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은 확실하네요. 자, 더존비지온이 이제 카카오 이후 후발주로 지금 갑니다. 오랜 박스권을 돌파를 한 거죠. 코로나 이슈, 즉 C바이러스 이슈로 떨어진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부터 시세가 진짜 시세일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광고 있잖아요. 뭐 이카운트 ERP 해가지고 하는 이 ERP 관련된 회사고요. 직장에서 많이 쓰는 업무용 ERP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 자, GS 리테일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에 이제 이거를 수급 매매로 이 구간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많이 눌렸었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강력한 수급이 이어졌어요. 특히 이제 기관계 연기금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 박스권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 동반된 돌파입니다. 여기 완벽한 돌파가 나오면 장기 박스권 돌파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되면 나름의 신고가죠. 나름의 이 박스권 돌파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돌파되면 상단까지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돌파면 이제 상단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 지금 돌파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도 지금 여기 매물에 갇혀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여기가 돌파되면 뭐 이 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라고 싶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네트는 제가 물량을 좀 들고 있어요. 종가 베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졌죠. 한네트는 여기에 물량이 이제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갔고요. 돌파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대로 산 거는 본 물량은 여기서 샀죠. 여기서 왜 그러지? 본 물량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됐고 이제 이걸 관심종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보안주를 물어보길래 키오스크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전자 인증. 한국전자 인증이 보시면 이 구간에 상한가를 갑니다. 이 구간에 상한가를 가죠. 근데 원래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었어요. 이 구간에서 눌렸죠. 근데 원래 대장이 누구였냐? 한국정보인증. 얘가 먼저 갔습니다. 얘가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어요. 상한가도 먼저 들어갔고 단기과열도 먼저 걸렸죠. 단기과열이 걸렸을 때 못 갈 때 한국정보인증이 간 겁니다. 그 전자인증이 간 거예요. 얘가 단기과열에 걸렸을 때 나머지 후발주가 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KCT가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데 우상향 중이죠. 얘도 올라갈 거예요. 우상향 중에 있는 가운데서 짝짓기로 한네트를 본 거죠. 근데 한네트 자체가 일봉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버텼으니까 이 직전 고점이 의미가 있는데 버텼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이 자리일 겁니다. 이 타임에 7시 10분하고 그 다음에 7시 20분에 물량을 반틈 팔고 나머지 반틈만 들고 내일장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그 인증 애들처럼 간다면 내일도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얘가 이제 나름의 이 그 일봉상에서 뭐 가까운 구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라 여기를 뚫어주면
5,000원까지는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